안녕하십니까. 이교의 정치 때리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젠 1심 재판이 10월 달에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제 그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얼마 전에 선거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 있죠. 다 친명계들입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오늘 나서서 법원을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잘못되면 함부로 냈다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협박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 판결을 앞두고 누구나 재판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법원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 방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지난 몇 년입니까? 지금 3년, 4년, 뭐 7년, 길게는 7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1심 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혐의들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원이나 검찰에 그쳐도 가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기는 딴 세상이고 거기에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는 본인은 워낙 함부로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정치적 보복입니까? 이재명 대표 일단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나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처장이었죠.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이 나왔잖아요.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로 밥도 같이 먹고 여러 번. 근데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말이다 해서 기소가 됐고요. 또 하나, 백현동의 아파트 완전히 절벽 막 15층짜리까지 이 절벽 옹벽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용도병을 4단계나 해줘서 성남시장 재지시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따지고 드니까 여론이나 당시 한나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거 당시 교통부에서 이걸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도록 협박을 했다, 그렇게 종용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문서나 이런 걸 봤을 때 교통부에서는 우리는 협박이나 종용한 적 없다, 알아서 하라 라고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면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대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이 보통 6개월에 1심이 나오고 1년에 나의 최종심이 나와서 끝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이걸 계속 밀어와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이미 그게 판결이 났다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 유죄 판결이 나오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게 1심이 이제 10월 달에 나옵니다. 또 하나, 위증교사에 대한 것도 10월에 나옵니다. 위증교사는 뭡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이건요. 남한테 없는 사실을 들이밀거나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없던 사실을 좀 증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법 방해거든요. 이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증거도 다 있어요. 증인도 있고요. 이것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민주당이
법원이 함부로 재판을 한다? 함부로 판결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손이 안으로 긁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현동, 대장동 그것도 있고요. 또 정자동에 호텔이 고급 호텔이 들어섰는데 거기도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그 개발 사업자와 연관돼가지고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법인카드를 잘못 쓰는 거 도둑질이에요. 세금을 도둑질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건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아니에요. 그 총액이 몇천만 원이나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일제 샴푸 사는 데 쓰고 소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뭐 이런 데 쓴 거 아니에요? 개인적 용도로. 더더군다나 그거 교묘한 수법으로 카드 참 이런 얘기 하기도 참 창피한데 경기도 지사 성남시장이라는 분이 그런 걸 했다는 게 아무리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 나는 모른다 이렇지 하더라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김혜경 씨는 거의 공무원을 거의 신분코드를 썼잖아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월급까지 합치면 그 횡령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요. 이거 국민 세금을 훔친 거거든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한 범죄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난 6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중대한 혐의 중에 하나가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를 지금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지난 6월 달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에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이화영 씨의 그 죄가 성립되려면 그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사업을 위해서 영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직함도 평화부지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쌍방울을 종용을 해가지고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거예요, 몰래. 이걸 엄청난 보안법 위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거. 예? 그리고 유엔 결의도 위반하는 거예요. 예? 돈이 간 거예요, 돈이. 그것도 비공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종 책임 결정자는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1심이 수원지법에서 글쎄요 곧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재판을 연기하려고 침대 재판을 지금 책략을 꾸미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로 해서 못 간다든가 재판에 참석 못 한다든가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판부 기피 신청도 낸다든가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또 별의별 수를 다 써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계속 오래 끌어온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 이재명 대표를 아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도덕적인 관점을 저는 그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의 신진수 부장판사가 그럴 거예요. 그분 수원지법 앞에서 이 개딸들이 프랭카드를 늘고 맨날 거의 시위를 하다시피 하거든요. 거의 매일. 그리고 신진수 판사를 탄핵하자는 탄핵 서명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방해고 판사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빨리 지금까지 이제 끌어왔으니까 더 이상 끌 명목도 없어요. 빨리 이재명 대표에 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미 너무 늦어졌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렇게까지 사정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조희대 우리 대법원장님이 빨리 진행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딸들이나 민주당에서 저렇게 도 넘게 사법부를 위협하는 발언은 못하도록 성명을 내야 돼요. 조희대 대법관이
사법 방해 행위, 사법의 독립을 해치는 이 제1당의 그런 행위는 도를 넘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부 무지각한 이 정말 개딸들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내려야 돼요. 사법 방해는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질질 끌어온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야 우리나라 사법이 죽었다 지금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어떻게 사법부를 다시 일신시켜서 사법의 권위를 독립을 다시 이렇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빨리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으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민이 가겠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그렇잖아도 지금, 초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는데 말이야, 우리 국민들, 뜻 있는 분들, 그분들, 양식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다 해외로 이민 가면 이 나라 텅텅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재명 대표에 관한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이걸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권이니 뭐니 대권에 어떻게 되니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법부가 제대로만 판결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제 생각에는 피선거권 다 5년 동안 박탈되고, 선거권도 역시 박탈되고, 어떻게 되냐? 법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범죄 혐의가 있는데, 과연 법 가겠습니까? 이제 2년 7개월 남았는 대선까지 못 간다고 봅니다. 자꾸 언론에서, 저희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여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결수를 고려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권으로 자꾸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는 겁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안에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 곧 그 2년 7개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머지않아 결판이 날 겁니다. 사법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여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습니다. 우리 법원을 믿습니다. 이 어떤 협박과 어떤 종용, 어떠한 모함, 협박 이런 것도 이겨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빨리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교의 정치 때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